선생님 대학생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. 결혼 전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.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안 타고 왜냐면 죽을까봐. 1번 핸들을 잡는다. 2번 안장에 앉는다. 3번 페달을 굴린다. 순서대로 해서 잡는다, 앉는다, 굴린다. 안 타지죠. 그잖아.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말이 중요해요. 방법이에요. 여기 지금 예문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.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하는 게 지식의 대상이거든. 그런데 이게 좀 뭔가 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를 아는 거랑 오토바이를 이게 예문 자전거라고 하는 게 더 와닿을 텐데, 그치? 오토바이는 타본 적이 없을 테니까. 우리 남학생들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 좀 있니? 있어? 선생님 대학생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. 결혼 전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.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안 타고 왜냐면 죽을까봐. 오토바이 사고도 한 2번 정도 났어. 한 번은 차랑 정면 충돌한 적도 있어요. 정면 충돌하고 안 다쳤어. 왜냐? 날라서 차 본네트 위에 떨어졌어. 바로 정면 충돌 해가지고 팡 튀어서 그래서 본네트 위에 딱 떨어졌어. 뇌진탕. 네, 조금 다쳤어요. 뇌진탕. 그 다음에 이제 뼈 부러지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. 네, 아무튼 네, 이 오토바이는 조금 공감이 어려우니까 자전거라고 한번 바꿔볼게요. 근데 이게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아는 거랑 자전거 탈 줄 아는 거랑은 아는 게 좀 다르잖아.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, 그치? 자,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은 크게 보면 표상적 지식. 그러면 요거 있잖아. 얘가 표상적 지식이야. 네.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나 정보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있죠? 요게 이제 표상적 지식이야. 그러면 수능 국어에서는 이런 게 뭐가 있는가 따져보면은 예를 들면 문법은 이 표상적 지식이 많죠. 왜냐하면은 문법에 개념들 있잖아, 개념. 문학에는 이게 없는 것 같지만 문학에도 용어가 있습니다. 문학 용어도 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. 그래야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독서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어휘나 혹은 아니면은 배경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.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의식적으로 더 개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 기준으로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. 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얘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은 잘 안 채워져요. 자, 절차적 지식이 뭐냐면은 자전거 탈 줄 알지, 그치? 자전거를 안 배웠어요? 무서워서? 그냥 때를 놓쳤구나. 그치. 어릴 때 배워야지, 어릴 때. 자전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가르쳐 줄 때 1번 핸들을 잡는다. 2번 안장에 앉는다. 3번 페달을 굴린다. 그래서 딱 한 다음에 그걸 막 외워.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서 잡는다, 앉는다, 굴린다. 타져요? 안 타지죠. 그잖아. 나중에 다들 부모가 될 거잖아. 난 우리 딸내미 자전거 내가 가르쳤거든. 가르칠 때 요즘에는 이게 또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.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잡아주거든. 이렇게 해서 안장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야. 그래서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아빠가 잡아주다가 잡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면은 아빠가 안 잡고 있어. 타진다 그러면서 간단 말이야. 그치? 그런데 나는 안장을 잡아주면서 가다가 허리를 다쳤어요. 되게 힘든 일이야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후드를 입혀요. 후드. 모자티.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모자를 잡아. 모자를 뒤에서 잡고 자 달려! 그런 다음에 모자 잡고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. 본인이 이렇게 굴리다 보면 무언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감각들도 뭐 이렇게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타게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말이 중요해요. 방법이에요. 이거는 그냥 말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집에 가서 표상적 지식적으로 이제 익힌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. 왜 그러냐면은 이 방법은 결국에 뭐가 돼줘야 되냐면 우리 국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체화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 풀 때 보면 동선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도 있고 있는데 그게 몸에 배어야 된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문학이랑 독서 할 거 없이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독해 같은 것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독해 방법이라고 얘기해요. 그죠? 물론 저는 언어적으로 전달해 줄 거예요. 자,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읽는 것도 막 보여주기도 합니다.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건 는다 안 는다? 절대 안 늘어요. 국어 공부에서 그래서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인강만 계속 보고 있었어. 이게 암기 과목이랑 다릅니다. 내가 암기 과목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문화가 있어. 나도 사회문화 선택자였으니까 사회문화 같은 거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런 거 있거든. 그냥 듣고 있어요.
잘 때도 그냥 듣고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용어가 그냥 계속 반복되면서 그냥 저장이 된단 말이야. 그치?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. 그렇잖아. 그러니까 독해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풀이 방법도 있고 풀이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? 풀이 방법이라고 부르잖아.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는 언어적으로 전달해 줄 건데 본인이 어찌됐건 뭐를 해줘야 된다? 본인이 이거 실행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과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잖아.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늘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난 이게 좀 잘 안 되네? 그냥 이것도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요거 이제 과제를 다음 주에 해오게 되면 그러면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. 과제를 제출을 하면 우리 조교가 여러분들이 과제한 거를 꼼꼼하게 다 봐요. 꼼꼼하게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냐면은 피드백을 남겨줘요. 이건 이렇게 해야 돼. 이건 이렇게 해야 돼. 우리 조교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. 제자입니다. 우리 조교들은 전부 다 제자들이에요.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아는 친구들이야.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보면은 내가 요게 조금 부족하구나. 나 이걸 좀 채워야지 라고 하면서 그걸 또 반영을 해주고 그래서 절차적 지식을 우리는 쌓아가야 한다라는 거지. 자.